손수조 대변인을 모셨는데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이준석 전담 일진? 이준석 전문가? 네.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개혁신당이 해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예견됐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이준석의 거의 사당화되어서 사당이었는데 개혁신당 빼기 이준석이 했을 때 뭐가 남을까요? 개혁신당은 사실상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당 문을 닫는다라는 말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그냥 통으로 이제 역사 뒤안길로 물러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조간신문을 여러 군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개혁신당이 해체 수준으로 가는 1번 카드뉴스 한번 띄워보세요. 1, 2, 3, 4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좀 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이 뭐냐?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자, 네. 1번 한번 띄워보세요. 지지율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지지율이 5%가 안 된다. 5%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최근에 이제 정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 이제 6.3 지방선거일 예. 텐데요. 이 6.3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예.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가 0.82%로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라든지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보다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꼴등을 한 거죠. 꼴찌네, 꼴찌. 예, 낙제.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당이나 정의당보다도 지지를 못 받은 이런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이번 개혁신당의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지방선거 때의 성적표가 예. 너무나 처참해서 더 이상 이 당을 유지시켜 갈 수 없는 지경이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정의안의 맞아요. 예, 정의안의 자작극 논란이 있었죠. 이제 정의안 자작극 관련해서 경찰의 이 수사 내용, 이제 언론에 좀 뜬 내용을 보면 정의안이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조금 색깔이 티가 나는 녹차 라떼 같은 그런 걸 좀 던져달라. 그리고 그래요? 예, 재밌네. 좀 색깔이 나도록 음료를 던져도 참. 그리고 뭔가 어린 것이 어디서 정치를 하냐라는 식의 멘트를 좀 해달라. 라고 정의안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무슨 동아리 수준도 아니고. 아니, 그럼 그걸 미리 사전에 짰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어린 것이 정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반감이 생겨서 지지율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죠. 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이 왜 정의하는 이런 것을 꾸몄냐라고 했더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후보, 부산시장 후보면 강력지자체장 예, 후보인데 예. 그 후보의 입 후보하고 개혁신당이라는 곳, 이준석이라는 작자가 공천을 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우리 지지율 너무 안 된다, 지지율 너무 안 오른다라고 이제 자인을 해서 그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자작극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거 기간 중이었는데 그 이준석 개혁신당 지도부는 몰랐습니까? 네, 일관적으로 지도부는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이긴 사무총장 등등 다들 몰랐다라는 해명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 작은 정당에서 그것도 부산시장 후보인데 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 뭐 메시지 내는 것, 뭐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실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모르냐. 근데 또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그 책임이 없느냐. 그렇죠. 예, 이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당 공천을 공식 추천을 한 사람이 정의안인데 그 정의안이 이런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이 부산 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개혁신당만의 문제냐? 그것도 아닌 것이 이 보수우파 정당 전체에 해를 끼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형준 당시 후보와 이 이제 지금 당선된 이제 전재수 예. 현 부산시장과의 격차가 정말 근소했단 말입니다. 예. 정말 근소했고 거기에서 정의안의 역할, 정의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를 가져가고 어느 정도를 주는지 뭐 단일화를 할지 말지 이런 전체 부산시장 선거판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표 깬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 정치인이 정말 이 우리 보수 우파 정당에 그만 좀
개입했으면 좋겠고 얼씬거려라. 그만 좀 해를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당원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개혁신당에서 계속 이 우리 부정선거에 관해서 예.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어. 부정선거에 부정을 하는 자가 우리는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어요. 아. 이준석은 누누이 얘기했죠. 이 사전 선거에는 부정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득표수의 어떤 부정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면 내가 내 정치 걸고 생명 걸고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은퇴해야 되겠네, 공공연하게 이제. 약속을 했었죠. 예. 그런데 바로 어제죠. 예. 투표수 조작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요. 예. 주진우 의원실에서 바로 득표수 조작을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죠.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많은 유령 선거 지역이 나타났어요. 전국에. 네, 와. 101표 가장 표 차이가 많이 난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보다 이재명 바로 이 계양구입니다. 이 지역구가 그렇죠. 이재명의 득표수가 101표가 더 많은 거예요. 하하, 참. 그리고 선관위 내부 직원의 이 자백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해졌고 너무나 명백해졌고 득표수 조작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었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이제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아, 역시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이준석 담당 일진이 맞네요. 정확하게 정계 은퇴하세요. 이준석 대표 큰일 났다 이제. 자, 그런데 해체 배경 2번 한번 보세요. 이거 저 한국일보하고 몇 군데서 지적하던데 이준석의 지역구가 지금 경기 남부인데 요쪽으로 천하람하고 이기인을 좀 와라. 그래서 뭔가 벨트를 형성해보자. 이런 게 이준석의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 천하람은 무슨 소리냐 나는 광주 순천에 남아있을 거예요. 뭐 이기인도 뭐 약간 난색을 표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났다는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내부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드러난 내용만 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예. 이제 천하람과 이기인과 이주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영. 네. 이제 이기인은 이준석이 얘기하는 저 경기 남부와 어느 정도 조금 교집합이 있어요. 뭐 성남에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분당에. 이기인은 일단 제끼고 예. 천하람과 이주영이 지금 문제인데 천하람과 이주영 보고 경기도로 다 오라 한 겁니다. 근데 천하람과 이주영은 싫다. 천하람은 배경 3번으로 바꿔주세요. 네, 천하람은 이제 내 정치적 자산인 순천에 계속 나가겠다. 순천. 이주영은 송파에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준석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준석 말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네. 별로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인간성이 좋은 그런 인간의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허은하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준석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기가 힘든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예전에 아주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활동을 해봤고 예, 예. 함께했던 여러 청년 멤버들이 있고 예, 또 떠나는 청년 멤버들 어떤 말을 하면서 떠나는지를 저는 다 지켜봤기 때문에요. 지금 저 의원실도 거의 뭐 풍비박산이에요. 아, 그래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이른바 이제 이준석 패밀리라고 예. 했던 그 멤버들 다 떠났습니다. 아. 우린 누가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곁에 머물 수 있는 스타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에 이슈가 있습니다. 인간성 싸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바가지가 새는 겁니다. 아. 지금의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람과 이주영과의 그 갈등이 지금 표면화된 겁니다. 저 이주영은 누굽니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던데. 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를 준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이 그 당시 비례대표 줄 때 전문직 워킹맘 여성을 엄청 찾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예. 들어맞는 사람이 이제 이주영이었고 이주영이 이제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니까 그 다음에 지역구를 찾아야 되는데. 자, 배경 4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자, 이제 이 그러면 지역구 저 문제입니다. 천하람, 이주영이 네.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저것이 이제 드러난 명분이죠. 이제 예. 이준석이 천하람과 이주영을 향해서 너네들 국민의힘 가려고 지금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왜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내 말 뜻 안 따라주고 예. 너네 국민의힘 가려고 하느냐라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것이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왜냐하면 이준석이 있는 개혁신당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군부를 도저히 떼서. 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을 날리고 이준석 없는 그냥 그냥 뭐 안고 빠진 팥빵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의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예. 일단 그냥 뭐 휘뚜루마뚜루 그냥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발을 담그고 나중에 이준석이 다시 들어와서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럼.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천하람도 이주영도 못 믿는 겁니다. 예. 천하람도 이주영도 이기인도 결국은 이준석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지도부를 다 사퇴했는데 천하람은 그대로 대표 대행을 유지하던데요. 그래서 좀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명맥상으로는 당연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퇴한 그 자리를 네. 원내대표가 이어간다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사라진 개혁신당을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준석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당의 이 대변인이 또 한 이제 토론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예. 박민영 대변인과 또 토론을 했던 장면들이 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예. 결국 그 개혁신당에 있는 자들은 다 이준석 DNA를 탑재한 사람들이에요. 이준석 DNA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떤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준석 DNA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때리면서 반사이익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나쁜 정치 DNA예요. 누군가를 때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DNA를 배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때릴 사람을 찾아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체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DNA가 이준석 정치라고 할 예. 수가 있고 그 정치를 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 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준석의 DNA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DNA죠. 예. 이 DNA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저 개혁신당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를 고치지 않는 이상 절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거 받아들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그냥 당 안에 들어와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보셨던 한동훈 계파 대안과 미래 지금은 뭐 멱살과 돌려차기가 됐지만 예. 그들이 했던 행동들 즉 내부에서 내부 총질하고 내부 분탕질하고 예. 그러면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자기 정치하고. 자기 정치하고 자기가 대표가 아니면 절대 그 다른 대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는 작자가 저 이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NA를 갖고 있는 그 결사체인 개혁신당을 여러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카드 뉴스 내려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동훈 저 무소속 의원도 말이죠. 정치 평론가들도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데 한동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는 빛을 반사해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인데 저런 반사체 정치인들은 꼭 들어오면 발광체 정치인을 자꾸 찝쩍거려 가지고 결국 뒤통수 친다든지 배신의 DNA를 발휘해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원리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사체라는 것이 뭡니까? 빛을 반사한다라는 것인데 네. 어떤 거를 반사시켰을 때 가장 자기가 빛이 나나요? 발광하는 그 발광체 가장 빛나는 사람을 때렸을 때 그 반사 빛이 많이 예. 나기 때문에 그 발광체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사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동훈이 이런 정치를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누가 지금 가장 빛나는지를 이렇게 보죠. 보고 그 사람을 때립니다. 그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이 너무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언론도 갑자기 집중 조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을 때리는 거지? 그리고 같은 패밀리 안에 있으면서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왜 때리지? 이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안 되죠. 개는 원래 사람을 무니까.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이건 뉴스가 되는 거예요. 빅뉴스가 되죠. 네, 이건 빅뉴스죠. 일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뉴스가 되는 일들인 것이고 그래서 언론들이 집중 조명을 하는 것이죠. 예. 방금 어느 분이 댓글에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발광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준석 개혁신당 세력이 어느 시점에 가서 지지율도 뭐 5%도 안 나오는데 뭐 2%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우리가 뭐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뭐 연대 형식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그게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뭐 지역구를 좀 보장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의 정치 문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덮어놓고 이거저거 다 합해가지고 통합하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의 정치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합집산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정당의 문화라는 것이 지금 장동혁 체제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보수파에서 많이 바뀌고 있고 예. 또 우리가 100만 당원을 맞이하면서 이 100만 당원 시대 특히 2030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 이 지금 시국에서는요 이렇게 묻어주고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통합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중진들이 이런 덮어놓고 통합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당을 해치는 망치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100만 당원, 2030 당원들이 많이 들어온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우리 이 정당 안에서는요. 덮어놓고 이렇게 통합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오히려 선명한 노선, 오히려 선명한 검증, 오히려 원칙 에 입각한 그러한 노선을 뚜렷하게 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강해서 선명하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총선 국면이나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옛날의 문법으로 다시 올드 패션으로 그냥 덮어놓고 너나 나나 다 좋다. 함께 가는 게 좋다. 라는 문법으로 가게 되면요. 이거 지금 젊은 우리 당원들한테 역풍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숙성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천지빛깔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곳곳에. 그 사람들을 갖다 쓰면 됩니다. 투입하면 됩니다. 왜 밖에 나가서 당 차린 살림 따로 차린 그 세력들을 다시 우리가 통합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죠? 여기서 더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은데 차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런 분들을 좀 인재 등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손수조 대변인 분석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역시 이준석 담당 1점 맞는 것 같은데요. 오래 봤기 때문에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죠. 네. 아까 인간성이라고 아주 좋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영남지에 가면 그걸 싸가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는 인물들은 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네. 왜 저를 안 비춰주시나요? 저를 비춰주셔야 제가 영남 지역에서는 인간성보다는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는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 그 연찬에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때 20대 중반이었습니까? 27이었습니다. 27. 네. 20대 이제 막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 그 뭐 비 쫄딱 맞아가면서 부산 사상구에 그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오신다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의 정말 유일한 우리의 어른이시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를 통합해 주실 수 있는 구심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폄훼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러워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이나 국민들 지지를 얻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서사를 가진 정치인 갖고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부러워하는 정치인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오셔서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에 제가 느낀 박근혜 대통령은요 정말 원칙주의자이시고요. 원칙주의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어떤 의원께서 뭔가 이제 뭐 우리 편, 뭐 우리끼리 우리 뭐 조직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당신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원칙주의자세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두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대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패밀리. 둘이 굳이 이렇게 막 친하고 어떻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당 내의 그 개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세력은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 개파라는 것을 형성하고 뭐 일부 반장의 노선을 형성하려고 하고 예. 자꾸 이런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예. 우린 모두 당원을 위해서 당원들이 뽑아주신 우리 당직자들이고 당협위원장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대원칙 하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개파라는 거 자꾸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찬회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신다면 정말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장동혁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 유해한 이재명을 상대로 예. 싸워라. 예.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이 당 내에서 맞는 일이잖아요. 예.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 원칙을 잊지 말아라. 예. 라는 이야기를,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이준석 개혁신당을 대해부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준석 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준석 담당 일진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상당히 해설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찬회도 있고 이제 결국 우리 당 내의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동혁 체제 1년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마치 원래 해처럼 매달 이렇게 대표를 흔들어대는 이 목소리는 이제 좀 잦아들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누구보다 이제 대여투쟁하고 계신 장동혁 대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 김민석 씨와 또 담당 일진이 되어서 싸우고 계시는 이진숙 의원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이제 분들에게는 힘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시고. 김민석 씨가 이렇게 지금 이진숙 의원과 싸우면서 호가 하나 생겼다고 해요. 네. 새천년 NHK 김민석이다. 새천년 NHK 씨. 새천년 NHK 씨가 호가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